지호의 삶은 물이 흐르는 듯 조용하고 예측 가능했다. 가난했지만 평화로웠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만족했다. 그는 도시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 작은 양어장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의 손을 거쳐가는 물고기들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그와 함께 호흡하는 가족과 같았다. 특히 그에게는 특별한 물고기들이 있었다. 지호는 수십 년 동안 가업으로 이어온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물고기들을 키웠고, 그의 물고기들은 남다른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런 삶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조용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만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지호는 무능하고 미래 없는 남자일 뿐이었다. 우리 이혼해요, 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하고 차가웠다. 지호는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멍하니 앉아 아내의 짐이 쌓여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조차 가져가지 않았다.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물소리만이 가득한 양어장,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었다. 지호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 덩어리가 된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물고기들 뿐이었다. 그는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며칠 밤낮을 울었다. 그의 눈물이 물고기들의 물을 더 짜게 만들었다. 아내가 떠난 후 지호는 양어장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는 물고기들만이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길은 더욱 세심해졌고, 물고기들을 돌보는 그의 눈은 더욱 따뜻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비늘은 신비로운 은빛을 띠고 있었고, 지느러미는 마치 불꽃처럼 붉은 빛을 발했다. 지호는 그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는 그 물고기가 자신이 우연히 길러낸 희귀한 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호는 그 물고기를 따로 격리하여 특별히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물고기를 보살폈다. 물고기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그 아름다움은 날마다 더욱 빛을 발했다. 지호는 이 물고기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의 조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혼으로 인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이 물고기를 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 물고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도시의 한 고급 수족관을 찾아갔다. 수족관 주인은 지호가 가져온 물고기를 보고 코웃음 쳤다. 이런 흔한 물고기를 어디서 주워왔다고 억지를 부립니까? 그는 지호의 남루한 차림새를 보고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물고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른 수족관을 찾아다녔고, 그곳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얻었다. 모두가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그 물고기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호는 낙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물고기 경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매였고, 오직 특별한 초대장을 가진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지호는 초대장을 얻기 위해 수소문했고, 그의 양어장에서 길러낸 물고기 한 마리를 담보로 겨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그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경매장으로 향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 물고기 한 마리뿐이었다. 그는 이 물고기를 팔아서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고, 자신을 버린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경매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함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지호는 그들 사이에서 홀로 초라해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이 물고기 한 마리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경매가 시작되고 지호는 자신의 물고기가 경매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경매사는 그 물고기를 소개하며 조롱하듯 웃었다. 다음은 아주 특별한 물고기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희귀하다고 주장하는군요. 사람들은 경매사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지호는 그들의 조롱에 상처받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물고기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물고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다. 경매사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물고기를 믿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곧 현실이 되었다. 경매장 안에 모두가 물고기를 비웃을 때 한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경매 테이블로 다가와 물고기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물고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경매사를 향해 말했다. 이 물고기의 시작가는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경매사는 깜짝 놀랐다. 그는 물고기가 100만 원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진지했다. 아닙니다. 1억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의 말에 경매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경매계에서 유명한 전문가였다. 그가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르자 사람들은 물고기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1억 원이라는 가격이 불리자 경매장은 순식간에 열기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듯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1억 5천만 원, 2억 원, 3억 원. 가격은 순식간에 5억 원을 넘어섰다. 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매를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물고기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팔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우 속의 파도처럼 요동쳤다. 그는 희망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경매는 계속되었고 결국 한 남자와 여자가 마지막까지 경쟁했다. 여자는 시종일관 침착했고 남자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있었다. 결국 여자가 마지막으로 10억 원이라는 가격을 불렀다. 경매사는 망설이지 않고 망치를 내리쳤다. 낙찰 10억 원입니다. 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물고기가 10억 원에 팔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그는 자신의 손을 꼬집어 보았다. 아프다. 현실이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복수할 수 있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어부 지호가 아니었다. 그는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게 된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경매장을 떠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거래가 그의 삶을 새로운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지호는 손에 쥐어진 통장과 함께 경매장을 빠져나왔다. 경매장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밖은 차가운 밤 공기로 가득했다.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꿈을 꾸는 듯 몽롱했다. 10억 원, 그에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었다. 이 돈으로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낡은 양어장을 수리하고 새로운 물고기들을 들이고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지호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불꽃놀이처럼 보였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지키려는 것처럼. 집에 도착하자
텅 비어 있던 양어장이 그를 맞이했다. 물소리만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가 이제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양어장으로 들어가 물고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다. 지호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직도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는 통장에 찍힌 1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또 보고 했다. 그 숫자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마법의 주문 같았다. 그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는 무작정 흥청망청 쓰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는 이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양어장을 더 크게 확장하고 더 좋은 물고기들을 키우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은행에서 나오는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 경매에서 마지막까지 그와 경쟁했던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오만한 태도로 지호에게 다가왔다. 어제 그 물고기, 내가 10억 원에 낙찰받았지. 그런데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 나는 그 물고기를 반드시 가져야겠어. 지금 당장 나에게 팔아. 20억 원에 사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그녀는 지호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듯이 말했다. 지호는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 물고기는 이미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물고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그 물고기를 키웠고 네가 그 물고기를 팔았잖아.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물고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대양그룹의 회장, 오미래야. 내게 거절이란 없어. 그녀의 이름은 오미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지위를 내세우며 지호를 압박했다. 하지만 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오만함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회장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물고기를 다시 팔지 않을 겁니다. 오미래는 지호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다. 그녀는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야.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그녀는 지호를 향해 험악한 말을 퍼부었다. 지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오미래의 위협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삶은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오미래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지호의 양어장을 찾아갔다. 낡고 초라한 양어장을 본 그녀는 코웃음 쳤다. 이런 곳에서 그런 귀한 물고기가 나왔다고 말도 안 돼. 그녀는 지호의 양어장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지호의 물고기들이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비늘은 빛을 발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우아했다. 그녀는 그제야 지호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미래는 지호가 가진 물고기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지호의 양어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의 양어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지호는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삶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졌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려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호는 오미래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어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물고기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았고 그들의 건강을 챙겼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오미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물고기들에 대한 깊은 지식을 이용해 오미래의 부하들을 따돌렸다. 그는 그들의 감시를 피해 물고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오미래는 지호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녀는 지호가 이렇게까지 똑똑하고 능숙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지호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지호의 양어장에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물고기를 찾아와. 그리고 그 남자를 내 앞에 무릎게 꿇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분노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가 자신의 적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호는 오미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는 그녀의 오만함과 분노가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오미래와의 싸움에 대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지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지호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미래라는 거대한 폭풍이 그의 작은 양어장을 덮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일궈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오미래의 위협에 맞설 준비를 했다. 오미래는 지호의 단호한 거절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지호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호의 양어장을 불법 건축물로 신고하고 위생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또한 지호의 물고기들이 불법적으로 수입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의 목표는 지호의 양어장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었다.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오미래의 목소리가 지호의 귓게 맴돌았다. 지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양어장에는 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호의 양어장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지호의 모든 서류를 검토했고 그의 물고기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지호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호는 그들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자신의 양어장이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서류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저희 양어장은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호의 말에 공무원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오미래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지호의 양어장에서는 아무런 위법 행위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오미래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남자를 무너뜨려. 그 물고기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어. 오미래의 부하들은 지호의 양어장에 몰래 침입하여 물고기들을 훔치려 했다. 그들은 밤늦게 양어장에 잠입했고 지호가 키우는 물고기들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지호는 그들의 침입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양어장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고 밤늦게까지 양어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이 양어장에 침입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오미래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오미래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지호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지호는 오미래의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그녀의 약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너무나 오만했고 지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지호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지호는 그녀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오미래의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오미래는 지호의 반격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하여 지호를 비난했다. 그녀는 지호가 양어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희귀한 물고기를 밀수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언론은 오미래의 말을 그대로 보도했고 지호는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 사람들은 지호를 비난했고 그의 양어장은 사람들로 인해 둘러싸였다. 그들은 지호에게 돌을 던졌고 그를 조롱했다. 지호는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기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양어장이 얼마나 깨끗하고 합법적인지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물고기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길러졌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한 오미래의 부하들이 자신의 양어장에 침입하여 체포된 사실을 공개했다. 그의 말은 기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오미래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론은 곧바로 태도를 바꾸었다. 그들은 오미래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난했고 지호의 용감함을 칭찬했다. 오미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지호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지호의 지혜와 용기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다. 지호는 오미래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는 오미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오미래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세상은 거대한 놀이터였고 그녀의 욕망은 곧 현실이 되는 마법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호라는 존재는 그 견고했던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10억 원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단순한 종이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 물고기는 그녀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었다. 당장 변호사들을 불러와 그 남자.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무릎 꿇게 만들겠어. 오미래의 사무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와 법무팀을 향해 서슬 퍼런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녀는 법적인 공격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지호의 양어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녀의 법무팀은 지호의 양어장을 조사했고 사소한 허점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그들은 양어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은 교묘하게 짜여 있었고 겉보기에는 매우 그럴싸해 보였다. 지호는 소장 수좌을 받아들고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미래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양어장이 환경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양어장은 단순한 양어장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만들어낸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였다. 지호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모든 자료를 준비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의 수질 검사 기록, 폐수 처리 시스템의 설계도, 그리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인증서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오미래의 공격은 법적인 압박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 탐정들을 고용하여 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는 지호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받았고 그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려 했다. 탐정들은 지호의 집 주변에 잠복하며 그를 미행했고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지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지호가 위험한 사람이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지호는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그는 그들의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지호는 일부러 복잡한 경로를 이동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로 들어가 탐정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물고기들을 돌보는 시간을 변경했고 탐정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가장 중요한 물고기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탐정들에게는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 탐정들은 지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들은 지호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매우 지능적이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미래에게 보고했지만 오미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지호가 자신의 발밑에 있는 작은 존재라고 믿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오미래의 변호사는 거만한 태도로 지호의 양어장이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오염된 하천의 사진과 거짓된 실험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들은 지호의 주장을 일축하며 지호의 양어장을 폐쇄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법정의 분위기는 오미래의 법무팀에 의해 압도되는 듯했다. 지호는 조용히 그들의 주장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저의 양어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호는 침착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수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수질 검사 기록과 폐수 처리 시스템의 설계도를 꼼꼼하게 설명했다. 그는 오미래의 법무팀이 제시한 사진과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양어장이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그의 증거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오미래의 변호사는 지호의 반박에 당황했다. 그들은 지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그들은 오미래의 압력 때문에 거짓 주장을 펼쳤을 뿐이었다.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판사는 지호의 주장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오미래의 법무팀에게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오미래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지호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녀는 지호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똑똑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지호는 법정에서 나와 자신의 양어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그는 오미래와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지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지호는 법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오미래가 단순히 돈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소유욕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호는 그 물고기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간 물고기를 키우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물고기의 생물학적 특징과 경마의 당시의 정황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는 가장 먼저 경매장에서 만난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는 그 전문가가 왜 그렇게 높은 가격을 불렀는지 궁금했다. 전문가는 처음에는 지호와의 만남을 꺼려했지만 지호의 진지한 태도와 물고기에 대한 깊은 지식에 감동하여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물고기는 단순한 희귀종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양그룹이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특정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아마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다고 알려졌었죠. 전문가의 말은 지호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물고기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의 비밀스러운 실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양그룹의 오미래가 그 물고기를 되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이었다. 지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양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관련 논문을 찾아보고 관련 업계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물고기에 대한 깊은 지식을 이용하여 대양그룹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는 대양그룹이 인공적으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자연을 파괴하고 그들의 힘으로 새로운 자연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지호는 우연히 대양그룹의 전직 연구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오미래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모든 연구 자료를 빼앗긴 채로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었다. 그는 오미래와 대양그룹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호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오미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겁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 저를 해고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물고기는 그 프로젝트의 유일한 성공 사례일 겁니다. 당신은 그 물고기를 통해 그녀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습니다. 전직 연구원은 지회에게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오미래가 어떻게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험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미래가 권력을 이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지호는 전직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물고기가 단순한 희귀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이 담긴 증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을 넘어 오미래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녀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물고기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직 연구원과 함께 오미래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미래는 지호가 자신을 향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돈을 믿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가 자신의 발밑에 있는 작은 존재라고 믿었다. 그녀는 지호가 자신을 향해 방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거대한 함정에 빠지고 있었다. 그녀의 거대한 제국은 지호의 손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호는 전직 연구원의 도움으로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모든 비밀을 손에 넣었다. 그는 오미래와 대양그룹이 얼마나 위험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생명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독점하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돈과 권력을 넘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오만함이었다. 지오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오미레의 악행을 멈추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장 먼저 오미레에게 경고를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극히 일부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 정보는 오미레만이 알 수 있는 극비 사항이었다. 지오는 그녀에게 자신이 가진 힘을 보여주고 그녀의 오만함을 깨트리려 했다. 오미레는 이메일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누군가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메일의 출처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오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운 뒤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오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자신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적수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 남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오판했군. 오미레는 지오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녀는 지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지오를 압박했다. 그녀는 지오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의 양어장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했다. 그녀는 지오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오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미레의 모든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오미레의 부하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할 때마다 그들을 보호하고 안심시켰다. 그는 자신의 양어장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때마다 더욱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 그는 오미레의 공격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미레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녀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오는 오미레의 가장 큰 약점은 그녀의 오만함과 무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너무나 맹신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 오메가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오는 오미레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오미레가 프로젝트 오메가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오미레가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오미레의 모든 악행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지오는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익명으로 기자들에게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오미레가 어떻게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실험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주었다. 기자들은 지오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양그룹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다. 그들은 오미레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기자들은 대양그룹의 내부 고발자를 만났고 오미레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들은 오미레가 어떻게 프로젝트 오메가를 통해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실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오미레는 기자들의 취재를 눈치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폭로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기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기자들은 그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사는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오미레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의 거대한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미레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진정한 영웅이었다. 지호는 오미레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류와 자연에 대한 거대한 위협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오미레의 악행을 멈춰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 책임을 요구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물고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다. 지호는 자신이 가진 선택지를 신중하게 고려했다. 그는 오미레에게 협상하여 막대한 돈을 받고 모든 비밀을 묻어둘 수 있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평생을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양어장을 확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버린 아내에게 복수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소리가 울렸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물고기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야. 이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이 담긴 증거물이야. 지호는 자신의 내면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유혹에 흔들렸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정의감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양심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물고기를 이용하여 오미레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녀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는 이 결정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지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오미레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언론과 정부기관에 알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오미레의 감시망을 피했다. 그는 오미레가 자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미레는 지호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지호를 찾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호의 행방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지호가 자신을 향해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지호가 가진 비밀을 묻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호를 협박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지호는 오미레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오미레의 부하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할 때마다 그들을 보호하고 안심시켰다. 그는 오미레가 자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오미레의 모든 계획을 예측하고 그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오미레가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미레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호는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언론과 정부기관에 익명으로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모든 증거를 보냈다. 그는 오미레가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 그의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고 오미레는 더 이상 자신의 악행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오미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거대한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옥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지오는 그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악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었다. 지오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싸웠다. 그는 오미레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진정한 영웅이었다. 지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미레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언론과 정부 기관에 알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오미레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리고 그녀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멈춰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진정한 영웅이 되기로 결심했다. 오미레는 지오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지오를 찾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오의 행방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지오가 자신을 향해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지오가 가진 비밀을 묻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오를 협박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지오는 오미레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오미레의 부하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할 때마다 그들을 보호하고 안심시켰다. 그는 오미레가 자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오미레의 모든 계획을 예측하고 그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오미레가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미레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오는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언론과 정부기관의 익명으로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모든 증거를 보냈다. 그는 오미레가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 그의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고 오미레는 더 이상 자신의 악행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오미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거대한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지오는 그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악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었다. 오미레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기업은 파산했고 그녀는 감옥에 갇혔다. 그녀의 오만함과 무지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지오는 오미레의 몰락을 보며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오직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지오는 오미레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오미레의 몰락은 신속하고 가차없었다. 그녀의 제국은 마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그녀의 부도덕한 행위와 불법적인 실험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고 여론은 그녀를 향한 분노로 들끓었다. 정부기관은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오미레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구속되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여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했다.
지호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승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물고기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달았고, 그 파장이 가져온 혼란 속에서 그는 잠시 길을 잃은 듯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삶의 본질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돈과 명예를 쫓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물고기들과 함께하는 평온한 삶을 되찾고 싶었다. 5미래의 몰락 이후 지호는 자신이 가진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 오메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도왔다. 그는 그들에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양어장을 확장하고 더 많은 물고기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의 전 부인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호가 가진 성공과 명성을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호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지호 씨,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어.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때 그녀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용서했지만 그녀와 다시 함께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행복합니다. 지호의 단호한 말에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지호의 집을 떠났다. 지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이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그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물고기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지호의 삶은 물이 흐르는 듯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물고기들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물고기는 전에 팔았던 물고기와 똑같이 신비로운 은빛 비늘과 붉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호는 그 물고기가 자신이 우연히 길러낸 희귀한 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물고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물고기를 팔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물고기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지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함께 물고기를 돌보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쫓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지호와 함께하는 삶에 만족했다. 그들은 지호가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었는지 알았다.
지호는 자신이 가진 물고기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 물고기를 팔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는 이 물고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물고기를 팔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지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가난하고 나약한 어부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룬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물고기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